안녕하십니까. 부동산 6남매 박수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3기 신도시 그리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장단점을 보고요. 3기 신도시가 어떠한 모습이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3기 신도시 후보 중에서 일단 검암 쪽 주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변을 생각해 볼 때요. 일단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는 올라버린 주택, 아파트 금액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 1기 신도시는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대략 20km 이내에 그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했던 그런 신도시고요. 2기 신도시는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평균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게 그 많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전략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반면교사 삼아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 대략 20km 이내에 있는 거리에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일단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남 가밀지구, 그리고 광명 시흥 쪽,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 삼성 쪽, 네 번째는 인천 서구 검암 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쪽도 알아볼 텐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동네, 저희 지역 주변인 검암 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검암 쪽. 여기가 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변이 광활합니다. 네, 그리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도 맞고요. 그리고 광활한 만큼 교통 인프라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이 굉장히 시급한 3기 신도시 후보지 검암 지역, 검단, 호천 지역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검암동 일대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 분양을 시작한 검단 신도시와 제가 볼 때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스타트를 한 검단 신도시 분양을 하는 것과 3기 신도시가 또 거기에 대략적으로 또 지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예를 들어 3기 신도시가 그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실하게 개선해서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제가 볼 때 정책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검단 신도시에 약간 피해를 덜 가거나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도시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암 쪽이든 고촌 쪽이든 그리고 검암 검단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고촌 쪽 세 가지를 봤을 때 그 인근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입주는 2021년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지정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고 입주 시기까지는 제가 볼 때 2024년 정도니까 검단 신도시가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연장이 예정 시기로는 24년도에 되고 그 인근 지역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맞춰서 또 거기도 어떤 교통망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더불어서, 왜냐면 너무 떨어져 있지 않고 비슷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피해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입주 시기 직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지금부터 2, 3년 그 정도까지는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봤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면 지금 2기 신도시는 진행형이고 아직 미완성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뭐 발표를 하려 하고 있고요. 지금 입주 시기는
이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주변 집값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그 부동산 약간 침체의 길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입주가 대략 24년도 전후해서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통망이 어떻게 오냐, 그게 매우 관건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분양은 뭐 20년, 21년도에 하겠지만 그 입주는 24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요, 뭐 서울 주변에 있는 급한불의 그 약간 수요를 분산시키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할 거니까 이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에 약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분명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 서울의 서울의 시청을 기준으로 20km 이내라 그러면은 서울 중심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에 뭐 굉장히 폭락이 온다거나 뭐 하락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대략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임대가, 전세가에 약간 빠진 현상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자체는 뭐 분당이나 일산 주변 쪽은 서울 접근성이 그나마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나누자 그러면 2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와 너무 인접해 있다거나, 전제 조건은 인접해 있고, 두 번째 3기 신도시의 그 지역의 교통망의 그 어떠한 대책이 그렇게 함께 오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망 개선이 돼가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계 개발해서 나간다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봐야 된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라기보다는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균형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맘 쪽, 그리고 김포 고천이 유력 후보지라고 또 얘기하는데, 과연 들어오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라는 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천 쪽, 경기도 김포시 고천은 김포시가 어떻게 보면 길다랗게 생겨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이 있지만은 이 길다랗게 생겨 있어 가지고 서울과 강서구와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 서울을 빠져나와서 봤을 때 김포의 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김포를 왜 올까요? 김포로 사람들이 뭐 김포가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라고 온다기보다는 강서구 지금에는 입주하는 아파트, 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마곡지구에 입주한 기업 그 종사자분들의 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 분들이 그 젊은 분들의 수요, 새 아파트야 돼요. 그리고 기본 30평대. 약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김포가 그걸 발맞춰서 뭐 새 아파트고 저렴하죠. 서울에 비하면 저렴한 금액. 그리고 나름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내년 19년 7월달 말 많고 탈 많았던 김포 그 도시철도가 2018년 11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금 이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지하에서 시운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건데, 도시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혀 김포시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김포시 쪽으로 많이들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럼 고천 쪽,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강서구 그리고 5호선과 9호선 나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기다 연장을 하게 되면은 서울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위치에 있다는 게 매우 메리트 있는 그 입지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고천 쪽은 예를 들어 교통망 개선만 된다라고 하면 서울 생활권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그리고 검암 고촌 인근에 신도시가 지정이 아니니까 3기 신도시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교통망만 확충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아도 될 거는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고촌이 초입이 아니라 김포 쪽에 보시면 한강 신도시 쪽 인근 계신 분들 굉장히 반발이 세고요. 뭐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돼야 된다라기보다는 2기 신도시의 부족분 미완성을 채우고 나서 그때 3기 신도시를 봐도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그게 제 생각이지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번 교통망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검단, 검암, 인천 서구 쪽 연계해서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말로 12월 달에 그쪽에 지정이 되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볼 똑같습니다. 이 인근 주변으로 해가지고 토지 금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토지 거래를 어떠한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너무 강풍이 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굉장히 정부에서 또 어떠한 그 압박을 줄 거고요. 그 압박을 주게 되면은 약간의 거래 절벽이 올 수도 있고요. 거래 절벽이 오면 맞춰가지고 또 약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매 기간을 묶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 3기 신도시가 분양할 때쯤에 맞춰가지고 약간의 그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전매 기간을 약간 조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현재 부족 그 미완성인 2기 신도시 쪽에 안 그래도 대규모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는 그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더 커지다 보니까 거래 위축이 오지 않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 2기 신도시 인근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량 소나기를 좀 피하려 했으나 지금 보니까 대량의 장마 전선이 다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그 분통도 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미묘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3기 신도시는 교통망 확충 꼭 해주시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인근 지역과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그거에 맞춘 플랜을 꼭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는 좀 더 스마트하게 신도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말뿐인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스마트한 신도시가 되기를 꼭 바라봅니다. 그럼 박 소장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